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변동성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시장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서 사실 그 흐름을 우리가 고스란히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우리 시장은 좀 뒷심이 약했습니다. 오늘 좀 선물, 현물이 뭔가 좀 흐름이 시장의 뒷심을 좀 약하게 만든 흐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좀 매도세와 매수세가 좀 충돌한 것 같아요. 매수와 매도가 충돌을 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종가의 그 선물 끝난 요 도표가 290.4. 네. 요 수치 보면 근데 미결제 악정이 5,700개가 줄었습니다.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네. 아니 오늘은 왜 미결제 악정이 5,700개가 줄었지? 요 첫 번째 의문. 네. 그래서 미결제 총량이 34만 개입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 외국인들 수량으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현물은 그냥 보합입니다. 그냥 오늘 금융투자가 6천억 때려갖고 오늘은 오히려 금융투자 때리면서 선물 10,000개를 샀습니다. 10,000개야. 근데 외국인 수량 보시죠. 17,000개 매도입니다. 그러면 장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면 선물을 매도 치겠죠? 그런데 17,000개면 오늘 미결제가 늘어야지 왜 줍니까?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이건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동안에 네. 이 추세를 한번 보시죠. 네. 이 장을 읽을 때는 9월 13일의 마디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7일 우리 추석 전에 306에서 쉴 동안 미국 시장 올라갔고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급등해갖고 9월 13일 날 320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미결제가 29만 개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결제를 늘리면서 36만 개까지 늘리면서 시장을 죽인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빨간 색깔 늘어난 29만에서 36만 개 늘어났다는 거는 매도 미결제가 증가해서 시장이 나쁘게 보니까 이제 장 떨어질 거야, 2천도 깨질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매도를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30일까지는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네. 환율도 급등하고 뭐 우리도 1,440원 돌파해갖고 뭐 이제 막 치고 나갈 것 같고. 그런데 월요일 날 우리가 개천절 휴일로 쉬었습니다. 그때 쉰 게 사실 저는 쉬면서 좀 오늘 휴장인 게 다행인가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 시장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날 열렸다면 2,100도 깨고 환율은 뭐 1,450원 튀어 오르고 시장은 뭐 30에서 50 추가 빠지면서 그래서 가능성이 네. 2,100도 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 누적한 에너지가 더 공격하든지 할 테니까. 네. 그런데 그 쉬고 나서 그날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영국이 간단히 얘기해서 전략을 수정하면서 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와서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은 탕탕 올랐거든요. 그렇죠. 감세 정책을 일부 또 철회하면서 네, 네, 파운드화가 좀 진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 친 세력들은 어떨까요? 시급한 거거든요. 280에서 200 오늘 아침 고점까지 294포인트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뚫리면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청산을 시키겠죠. 그때 청산을 할 때 구조할 때 삼성전자 때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SK 하이닉스 매도할 때 현물 매도 때 합성한 포지션이 청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규 매도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석 전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도 5천억 사는 거 파생하고 이렇게 합성된 거니까 오히려 그게 폭탄으로 제조할 테니까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때리십시오. 그 현대모비스 22만 원. 그때가 기아가 8만 2천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기아 너무 떨어졌죠. 예. 최근에. 그다음에
현대차가 한 20만 원. 네. 그때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한 포지션이라면 네. 이게 청산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현물 매수가 매도로 바뀌면서 이거 합성된 게 청산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게 오늘 장을 만든 것 같아요. 충돌하면서. 그래서 청산 매매 급락 올렸다 빼는 거는 현대차 기아를 청산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때렸던 부분을 메꾸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오면서 어저께 400만 주 오늘 300만 주 막 들어오는 이거를 분석하지 마시고 파생 포지션의 그 포지션의 청산 게임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 쪽은 시장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 SK하이닉스 그렇죠. 이런 공격적 매도했는데 네. 오늘 SK하이닉스를 10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이게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바뀐 것보다는 네. 그동안 매도 포지션 현물을 청산하면서 매수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합성된 게 에너지가 뭔가 충돌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290선이 딱 이제 참호전,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는 에너지와 떨어뜨리는 에너지가 균형점으로 딱 막 이렇게 접근된 게 290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요게 부분에서 이제 참호 전투에서 밀고 밀리는 거에서 290을 놓고 저는 5포인트 285와 네. 295를 놓고 앞으로 요번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삼성전자 실적이 원래 7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내부 사정이 있는지 연장돼서 11일로 늘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1일과 12일, 13일 아주 그냥 시리즈로 모여 있어요. CPI도 미국 13일 CPI도 CPI 발표가 있죠. 되고요. 12일은 금통이 있죠. 네. 11일은 삼성전자 실적 있죠. 여기서 싸움이 누가 이기나가 결판이 날 겁니다. 이건 미국 시장 빠지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 누가 이기나의 누가가 주체가 누굽니까? 기계군단입니다. 기계군단. 기계군단이고 오늘은 외국인들 기계군단은 삼성전자 매수 수익증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러니까 또 국내 자산운용사나 투자 시급한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내고 어느 날 분석했는데 삼성전자 이틀간 300, 400만 팍 들어오니까 포트 빈 자산운용사나 포트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4만 기다렸는데 뚫려버리면 6만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게 포트에서 기본적으로 줄여놓은 거 높게 메꾸기보다는 빨리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또 우리 한국 또 자산운용사나 ETF는 또 이게 또 오늘 또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우리 시장이 여기서 또 사달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홍콩 증시나 홍콩 H는 5%, 6% 급등했거든요. 우리가 좀 유난히 약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는 분석하지 말고 파생적 시장에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봤던 게 아니구나 하고 껴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시장 여기서 막아야 돼 해갖고 포지션 유지했던 거를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온 에너지 보니까 때려봤자 죽일 수 없으니까 어느 걸 때리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이런 걸 공격한 겁니다. 그러게요. 뭐 네이버의 하락도 연일 연중 최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얘기도 좀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의 뭐 뒷심은 약했고 미국의 강한 반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랜만에 반도체 쪽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건 그래도 반가운 일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만났어요. 회동을 4일에 이제 했는데 세계적인 페미니스트 지금 ARM을 놓고선 좀 얘기가 많거든요. 이걸 인수를 한다, 안 한다, 해야 유리하다, 아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삼성이 달려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핵심이다. 예. 네. 결론. 내부를 파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측근들은 ARM 인수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측근은? 네. 왜죠? 엮이지 마라. 엮이지 마라. 거기에 엮였다가는
큰일 납니다라고 아마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님 뒤져보면 쿠팡에서 30조 그 성공한 거 외에는 지금 제가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윈97 그 알리바바 알리페이 같이 인도에서 제일 큰 그 전자상거래 업체 거기가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거기가 손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것 같고요. 플립카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윈97 그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한 몇십 조가 빵꾸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메꾸려면 IPO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IPO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략적 제휴를 해야 돼서,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 네. 그러면서, 우리 간단히 해서 여러 군데 그 협조를 구해봤을 거면 거기에 삼성전자도 하나의, 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이미 시장 조사가 다 들어갔을 거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ARM 인수하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ARM 영국 본사가 그 중국에다가 계열사 낸 게 ARM 차이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ARM 이게 이제 그래서 손정희 회장 땀 뻘뻘 흘리고 이런 모습의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ARM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영국 기업이잖아요. 네. 팹리스 네. 그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이고 이걸 2016년에 한 6년 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인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뜻은 그거를 이제 중국의 분사 비슷하게 계열사를 놓고 거기서 키워서 또 상장을 시켜갖고 네. 이 IPO를 하려고 해서 알리바바하고도 접촉하고 텐센 여러 하다 네. 중국에서 뭔가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요거를 어느 쪽으로 뺐냐면 엔비디아다 했는데 엔비디아도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IPO를 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중국 자본이 이것을 이게 이제 계열사의 지분 구도 보면 이게 다 보시면 중국 투자공사 국부펀드, 테마세, 그 다음에 중국 정보 실크로드 펀드, 네. 이건 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RM 내부적으로는 중국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는 강성 노조 중국 이게 이제 이거 인수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IPO도 안 돼 지금은 합작 지분을 했는데 여기 엮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 거 찾아갈 텐데 딴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걸 가능성을 예측해 갖고 신토부리 전략, 유턴 전략으로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까이에서 설계에 관련된 회사를 찾자. 네. 자동차 설계가 됐던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그런 종목들을 찾아왔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2위 급락장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SNS텍이라든지 네. AD테크놀로지라든지 칩셋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이나 지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ARM 인수는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 어떤 실리를 좀 따져봤을 때 이건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신 거고요. 근데 사실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IPO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 협력 이런 걸 제안했다 알려지기로는 또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돈이 안 되니까 당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정희 회장이 한 4, 50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비전 펀드 1이 있고 비전 펀드 2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비전 펀드 1의 ARM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여기서 지금 푸른 게 여기 저 밑에 있는 쿠팡 하나 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IPO 해갖고 한 30조의 그 엑스트를 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성공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문제들이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인도 쪽에 가장 큰 또 전자 상거래 업체들과 최근 일주일 동안에 좀 이상 징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계속 오히려 반도체 굴기래 갖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 ARM 뭔가 이렇게 연골고리로 계속 인수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논리가 들어가냐면, 지금 중국이 이제 10월 16일 이 시진핑 3연임 네. 시작되는 점 아닙니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파생으로 돌기도 하고, 중국하고 전략적 제휴든 이제 간단히 해서 뭔가 오히려 때리기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나서, 저는 3, 4분기 실적은 쇼크지만 4, 4분기 실적은 의외로 4, 4분기는 생각보다 중국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에 한번 제가 공격할 때 이거 외국인 중에 전 중국계 같다라는 자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 주부터 스위칭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칭 들어오면 에너지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면 한 5조 정도는 스위칭 들어오거든요. 그럼 지속성이 있는 상승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럼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돼요? 오히려 6만 전자 바로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거를 방해하는 변수는 딱 하나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CPI가 8조 넘어서 또 한 번 환율이라든지 10년짜리 국고채라든지 이런 게 튀어오르면 매수보다 또 매도 에너지가 나와서 또 한번 흔들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번 시간에 이 포트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지 보십시오 해갖고 한미반도체 디베 그리고 여기 요쪽을 계속 강조해드렸죠. 네. 칩셋 미디어 SNS 때 AD 테크놀로지 요쪽 섹터를 계속 들여다 볼 거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수 스위칭의 연속성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볼 때 저는 이거를 계속 그리겠습니다. 이게 네. 2주 전에 10년짜리 국고채가 이게 이제 영국과 이태리 뭐 난리 쳤을 때 이게 5.0 치고 나가면 이건 큰일 납니다. 우리 2,000 깹니다. 환율 1,500원 돌파합니다. 이 논리였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10월 3일. 네네. 그래서 4.3에서 3.9. 그래서 미국도 이때 미국이 4.09까지 갔다가 3.7. 지금 3.6입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맥점이 3.5입니다. 네. 3.5를 깨면 이거는 11월 금리 인상이 50bp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 3.5를 깨나 앞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저는 이럴 때 시장 근본주의로 시장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맥점에 중요한 맥점에 네. 이 그림을 한번 제가 X, Y축 그려놓은 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선이 복잡하지만 어떤 직관을 줄 거로 봅니다. 여기가 이 그림 잘 보시면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Y축에, X축에는 10년짜리 국고채를 딱 놨어요. 9월 6일을 한번 먼저 가보세요. 추석 전. 여기 3.2 정도입니다. 9월 12일 날이 3.3입니다. 이거를 치고 나간 게 3.5를 돌파해서 치고 나간 게 9월 22일, 23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치를 친 게 말입니다. 근데 10월 3일 날 이제 3.5나 6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요 맥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시장 나스닥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번에 9월 30일 날 1,500, 그 다음에 요 다시 전 1,500이 이때가 3.49였습니다. 6월 달에. 6월 달 이 3.5 때도 난리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나스닥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거를
뚫고 가니까 이제 공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까지 간 거거든요. 그럴 때 실제 나스닥은 저점을 안 깼어요. 그래서 쌍바닥론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월 3일 날 이게 치고 나가려면 저는 이 9월 6일을 다시 한번 3.5를 깨서 3.23 정도 와갖고 이게 11,500과 12,000 사이 정도로 치고 나가주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안도랠리입니다. 요거 결정하는 게 10년짜리 국채 금리 변화고 이게 이제 영국, 이태리,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114가 110으로 확 내려온 거예요. 110을 깨야겠죠. 이거를 매일매일 저는 선을 고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환율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똑같이 한번 날짜를 한번 가보시죠. 9월 7일이 우리가 1391원 요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예, 원달러 환율. 그리고 나서 이게 1,400원 넘어가면 아우 큰일 났네 했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요때 요 선을 보라색 선을 쫙 가보시죠. 2,365입니다. 이게 치고 나가서 1,445원까지 거의 50원 돈 에너지가 급격하게 가니까 2,365가 어디까지 빠집니까? 2,134까지 빠지니까 대충 250이 거의 200포인트 이상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9월 30일 이후 10월 3일까지 얘가 1,445원에서 오늘 1,410원대까지 빠졌다. 지금 잠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445원에서 1,430원이 확 빠졌거든요. 네. 30원이 빠지니까 2,140에서 오늘 장중에 이제 2,200 한 30까지 팍 오르는, 그러니까 100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데 오르고 나서 밀렸어요. 왜? 파생 쪽과 갖다 얘기해서 여기서 뚫리면 큰일 나니까 환율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그러면 영향을 제일 큰 게 시가상위 20개인데 순서를 딱 보면 1, 2, 3 플러스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제법 매수세가 들어와요. 네네. 삼성전자가 400만 주, 300만 주 들어오면 그거는 벌써 스위칭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고 때린 게 현대차, 기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죽이면서 공격전 청산 들어와서 선물이 294.5에서 네. 288까지 6포인트나 급락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종가로는 290 돌려놨어요. 그래서 결론, 앞으로 290을 중심으로 하단은 285 잡고 상단 295 잡으면서 295 뚫리면 상막, 285 아래면 다시 또 하단 공격. 이거의 싸움판이 10월 10일에 삼성전자 실적, 그 다음에 금통위 금리가 얼마 하냐, 그리고 CPI. 이거 갖고 떨어뜨리라는 세력과 오른 세력들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에 와 있는데 그 결정을 하는 중요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고요. IT와 자동차의 파생 쪽에서의 손바뀜이 너무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자동차 쪽을 보면은 이슈가 또 있긴 있어요. 이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9월 판매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게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 거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쪽이 있고, 근데 회사 측은 아니다, 이거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미리 계약이 된 것들의 반영이라서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싸우는 측근보다는 기가군단 알고리즘 주먹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고팔고. 예. 그 에너지가 네. 지금 공격을 자동차 갖고 했어요. 그러면 기아 갖고 볼게요. 7만 원에서 밑골이 달리고 다시 8만 원 튀어 오르면 그 회사 얘기가 맞는 꼴로 되고 다시 스위칭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죽이는 에너지 나오면 갖다 해서 주먹이 더 가깝고 시장에 매도, 지금 시장을 빼려는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하방에 두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파생 구조를 만들어서
때리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가 20개 중에 뭘 선택해서 빌려다가 때리겠습니까? 한번 그런 시각으로, 매도자의 시각으로 한번 구상해 보세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늦으셨어요. 늦었다고요? 안 돼요. 수익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300만 주, 500만 주 매일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는 500만 주, 1000만 주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금융투자나 제가 투신 쪽은 저는 오히려 포트피어, 지금 오히려 오늘 그쪽 애들 후배 쪽 보면 시겁하고 있어요. 오히려 야 이거 돌아쓴 거야?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 다시 넣어. 대신 이거 끼웠는데 중소형주 털어. 그래서 오히려 주변주가 더 폭락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나오는 게 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딱 세웠냐면 오늘 기아 사는 날이다라고 오히려 추석 전에 팔라고 한 게 이게 청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더 빌려다가 때릴 때 6만 전자 기아 저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만이면 빌려다가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6만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앞으로 또 리오프닝,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납품 마이너스를 저는 다른 시장이 분명히 커버해 줄 거라고 봅니다. 동남아, 유럽 뭐 이런 쪽 라인들, 네. 국내 쪽에서도.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분석보다 주먹이 누가 이기나라는 전 그쪽 측면으로 기계군단들이 롱숏에 이 싸울 때 어떤 걸 빌려다 때리고 어떤 걸 빌려다가 청산 들어가나 요거에 충돌해서 저는 오늘 기아 6만, 그러니까 6자 본 거는 마치 전번주에 우리가 8만 1,000원대 이제 SK하이닉스는 7만 깨더라도 더 사고 여기서부터는 사자 논리, 그 다음에 5만 1,000원대 그래 4만 전자 모델이 여기서부터 3만 사자 이 논리와 비슷하게 기아도 오늘 파생 쪽에서 거의 7, 8% 죽으면 오히려 오늘이 단기 바닥권에 들어온 거 아닌가. 오늘과 내일 중에. 그래서 수익증 되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 반도체나 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같고 이걸 분석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비워버리고 네. 플러스 수량과 마이너스 수량이 누계로 해서 플러스가 이기는지 마이너스가 이기는지만 그거가 정답인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공포 때 막 빠집니다. 하단 때 사고 상단. 근데 문제는 뭐냐? 8만 원 또 매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히면서 지그재그에 이용당할 뿐이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추세 분석 연결해서 뭐 매출단이 어떻게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이러한 걸 펀더멘탈하게 분석은 저는 11월 8일 지나서 중간선거 결과 네. 보고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3, 4분기 실적들이 10월 말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 4분기 컨센서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이렇게. 그때 가까이에서 펀더멘탈 분석은 기본적 분석은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지금 10월 오늘 5일부터 네. 11월 8일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마. 그냥 롱숏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미결제가 계속 줄어드는지 청산 들어오고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지 이거 갖고 싸움을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변동성만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양매수 전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러고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는 벌써 하나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고민이 중국도 충돌이 되고 미국도 충돌이 되고 네. 그러려고 그러면 전번 시간에도 안 했지만 내가 고유의 특허나 뭔가 자산, 지적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키워갖고 내 거를 만들겠다. 지금은 수율은 떨어지고 하지만 내 걸 만들겠다 주의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의 M&A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신토부리 쪽으로 돌아왔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가 요새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펫배터리 에너지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십시오라는 전략을 전번주부터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저는 6개월 주도주 같아요. 삼성그룹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고 이벤트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벤트에 연결된 그 갖다 얘기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만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미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봅니다. 마치 7월에서 8월 중순 같은 느낌이 다시 딱 듭니다. 그때도 그 전체 시장 5조 사고 삼성전자 1조 사면서 삼성전자 5만 5천 원짜리를 6만 2천 원까지 올렸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딱 보시죠. 그렇게 많이 안 보고요. 삼성전자 7%를 돌파했습니다. 네. 5만 원. 저는 7% 라인을 추세 전환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가상위 종목에. 그러니까 지금 뭐 4만전자 떨어진다 막 하지만 요번에 5만 1,800원으로 돌렸어요. 네. 그러면 15와 22를 딱 봅니다. 요거 7의 2배입니다. 그러면 요게 6만이죠. 그러니까 5만 9천 6만 원. 300이면 6만 2천 직전 고점입니다. 8월 달. 그리고 현대차는 요게 7%가 18만 원, 15%가 20만 원, 21%가 21만 원. 현대모비스는 7%가 20만 원, 그 다음에 15%가 21만 7천 원, 그 다음에 21%가 22만 원. 저는 요 15%와 21%짜리를 11월 8일 전까지 구경시키면 이건 스위칭 됐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SK하이닉스가 더 셀 거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요 벌써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굿자 보지 않아서 13%. 제일 먼저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84,400원 저점에서 지금 13% 정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1% 전에도 82,000원에서 104,000원 정확하게 21% 에너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이 에너지를 구경하나.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요. 그동안 매주 누적화됐던 게 청산시키면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고 선물 합성한 게 청산되면 그 매수 이게 이제 차익거래에 의한 이 시장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매에서 그 에너지에서 이 흐름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15%에 20% 가죠. 그러면 부품단은요. 거기서 3배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게 저는 디램 쪽이기보다는 갖다 얘기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뭔가 전부 이렇게 연결된 네. 그러한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한번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파생석 구조로 읽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화요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 시장 빠지면 어떡해요? 저는 당분간 미국 시장보다는 네. 이런 파생 구조에 의한 그 수급 동향을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게 시장을 보는데 현장주의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그 멀리 지금 앞으로 미래에 뭐가 반도체 여러 가지의 상황,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 이런 매크로적인 시가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현금 만들어 놔야 돼.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못 하게 하는데 제가 딱 느낌이 요때 느낌입니다. 요때. 여러분들 보시면 7월 4일 날부터 시작해서 8월 여기가 정확하게 16일, 18일입니다. 요때 외국인 전체 5조 사고요. 삼성전자 1조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폭탄이 되면서 시장을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 구간 8월 18일부터 요 말까지 전체 외국인이 1.5조 때렸는데 삼성전자 혼자만 1조 4조 때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죽여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SK하이닉스라뇨. 네. 이게 스위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스위칭 나오면 전체 시장은 전 3조에서 5조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한번
오늘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누계를 계속 날짜별로 어떻게 추적하냐면 이때도 요때가 7월 6일부터 매일 날짜를 책에서 8월 10일까지 요게 이제 외국인 매수 삼성 1조거든요. 이때 지나서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5조니까 낙차가 2조 5천억이 나온 거죠. 그죠? 고가에서 플러스 1조에서 마이너스 1.5조 됐으니까 이거를 매일 체크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8일부터 요게 10월 3일까지가 1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400만 주, 오늘 390만. 이제 3일 연속 몇백만 주씩 사면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위칭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수익률 게임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10월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천절 연휴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며칠간의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었고 몇 달 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스위칭 뭔가 신호가 온 것 같다라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뭔가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그렇게 이틀 연속 역대급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반응을 못해라는 걸 시장에서 느끼면서 확실히 모든 상황이나 이 호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체력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도 좀 금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어떤 상황보다도 어쨌든 기계군단의 매수, 매도, 흐름, 현장주의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러지? 그러니까요. 좀 거래소 총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이 줄었다면서요. 7조입니다. 코스닥은 요새는 4조 찍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지수로 어떠냐면 10명의 어떤 전체적인 포트가 내가 핵심 있다면 네. 2개만 살리고 나머지는 방치나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래요. 네. 오늘도 시가상이 20개 종목들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을 다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코스피 중에서 그나마 1, 2, 3을 딱 세워놓고 다른 거 죽이는 그런 에너지. 그게 7조 시장에서 나오는 특징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이 또 10조가 늘겠냐? 불가능해요. 지금 10조 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조가 늘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이제 매크로로 앞으로 금리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심지어는 금리 인하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나오려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돼요. 데이터 디펜던스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10월 13일 날 8.1이나 7을 보였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도이치뱅크나 요새 나오는 스위스 그쪽 에너지가 네. 이거 터지면 전체 시스템이 다 붕괴되니까. 그런 변수들 때문에 사실 그렇죠. 네.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과거에 리먼이라든지. 그렇죠. 네. 오히려 리먼 사태 경험이 저는 이번엔 터트리지 못하겠구나. 영국도 이게 10년째 그러니까 저혈당으로 그냥 유지나 시키자. 그리고 다른 때를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자꾸 푸틴 협박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다른 데서 풀라고 그러고 네. 시간은 벌어보자. 네. 전 시간 벌기 게임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 벌기 게임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롱숏이 더 심해집니다. 살리는 거와 죽이는 거의 차이가 2대8 내지 3대7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2대8, 3대7. 네. 네. 그럼 여러분들 포트 갖고 있으면 네. 2-3개는 괜찮은데 7-8개가 더 푸르죽죽 되거나 이건 관리가 들어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오늘 버리는 쪽에 건드려 버리면요. 조그만 거리라는 게 퉁 빠져버리는 네. 쏙 걸려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7에서 10이 그냥 퉁 빠져요. 네. 왜? 받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 모양 한번 보실래요? 이게 SNS 때 그래프입니다. 이게 에너지 그래프 보세요. 또 하나씩 한번 쭉 볼게요. 이 그래프랑요. 이게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뭔가 1주나 2주 전부터 모양이 뭔가 거래량 보시고요. 거래량이 거의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근데 실리네요. 그죠? 네. 전 이게 굉장히 나는 이게 주먹이 가깝다는 건 수급을 먼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물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물이 전체로 갯벌을 다 잠기자고 물길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길 따라 들어오는데도 이 물길이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좁은 물길에 갑자기 속도가 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영화 보는데 내가 이 물길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물길이 세기 때문에 노를 암만 세게 줘도 못 나가는 네. 경우가 생겨요. 이게 충돌지 이런 현상의 이미지를 둔다면 어떤 현상이 또 연상이 될 수 있냐면 노의 세기라든지 나의 자금력이나 체력 상태도 물 짓는 그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변수 잡을 게 뭐예요? 물길이 어디로 떠 있니?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자금력의 스위칭 전략이 되냐? 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거는 마이너스 반토막이에요. 그걸 손절해갖고 이걸 가서 현금이 있으면 쉽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팔아서 이걸로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어떤 때는 자는 게 나아요. 그 종목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이동 리스크의 변동성에 또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 거래대금 낮고 시장 불안이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상방보다요. 하방 변동성에서 제가 매일 이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클리 옵션 양 매수 100백씩 넣어봐요. 지금 8월 말부터 그동안 하방에서 300%, 500%, 800%, 1500%, 1700% 이걸 줬지 상방에선 딱 하루 500%, 800%. 오늘도 오늘 제가 놀란 게 달러 베이스의 EWI가 얼마 오르는지 아십니까? 인덱스로 4.7이나 올랐어요. 그럼 환산하면 오늘 우리 시장 50에서 70 올라야 돼요. EWI 달러 베이스로. 근데 아침에 30 올려놓고 오히려 마이너스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징후 같아요. 그러면서 청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종목 압축화 전략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게 전 매크로 분석에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기업의 실적이나 네.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 어떤 게 그냥 간단하게 중간선거 때 바이든이 이길까요? 트럼프 쪽 세력, 공화당이 이길까요? 그거 예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를 예측해 봤습니다. 하원은 질 것 같고요. 상원은 좀 바이든 요번에 좀 떨어졌다 올라서 그래서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서로 비슷한 결과를 줄 건데 문제는 뭐냐 또 그 다음 재선 또 나가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80세예요. 이게 좀 더 저는 충돌이 될 것 같거든요. 저 나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정책이 막 추진하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만만디 전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정된다의 표. 다음 정권 에너지 때는 지금 속도와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변할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그 감을 잡으셨는지 네. 속도 조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턴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구조조정이나 재편을 하면서 압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 미국에서는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중국 쪽에 보이지 않게 그 쿠션을 돌려서 전략화시킨다고 그럴까? 우회 전략을 쓴다고 그럴까? 앞으로 이제 중국 쪽을 보이지 않게 치중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여러분들 수치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명동에 그 현장을 탐방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한번 가봤어요. 분위기 보러 가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럼요. 외국인들의 중국 목소리 들리냐? 달러 베이스. 여전히 8대2로 달러 베이스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보이나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요거를 일주일마다 점검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상청 들어가서 황사가 요새 미세먼지 계속 미세먼지 황사 그러면 공장 가동 들어간다. 니꼬로 여러분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중간재 그동안 관련된 심지어는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위칭 전략의 하나의 기점. 이래서 공장 돌아가면 또 리오프닝 이게 또 그래서 오늘 딱 보면 홍콩 증시, 홍콩 H가 위험했는데 5% 2% 그냥 각 급등해요. 네. 그럼 16일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 거기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들어가고 봉쇄했던 게 풀리는 정책으로 가고 우리 쪽 때린다. 지금 이제 험악하게 하면 있잖아요. 뭐 북한에다 핵실험 시키고 막 중국 저는 지도부 짱구 바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에서 했냐? 협조 전략, 우회 전략을 더 썼다가 진짜 안 들 때, 칼 들 때는 지금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중간재 소비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리오프닝은 하나투어 갖고 지금 샘플링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아같이 그 투자 쪽에서 매도 숏바스켓의 대명사로 준 게 한진칼입니다. 네. 저는 그런 종목들을 사보면서 한번 일주일 단위로 변화가 어떻게 나오나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현장주의는 지금 두 가지 물질을 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3, 4분 시점에 다 봉쇄하고 막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주 맑은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못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저는 명동 딱 나가면 중국 목소리도 들릴 거고 단체 뭔가 풀어지는 게 나오나도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4, 4분기 실적은 지금 공포보다 나아질 거다. 그럼 나아질 게 뭐냐? 그거를 찾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현장 조사해갖고 네. 좁은 물골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해야 되는 장이지 지금 뭐 멀리 떨어져갖고 이거 매크로 분석해갖고 하는 시장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매크로적인 것도 이게 그 경제적이나 금리적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정치 역학 구조를 오히려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생각,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앞으로 두세 달 전략을 짜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일주일 전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가 다 간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 압축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또 계속해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주도주의 변화 이런 것들은 또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정치의 역학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짧게 물어볼게요. 아까 네이버 언급해 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워낙 좀 아직은 계속해서 좀 하지 말자라는 논조셨는데 이게 진짜 연일 연중 최저치를 찍습니다. 포시마크 인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2조 3천억인데 이게 문제는 여기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잖아요. 적자에다가 뭐 매출도 떨어지고 이런데 이제 인수 계획을 발표해서 이게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갖고 계신 분들도 진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네이버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을 듣고 한 1년 전이면 제가 이 카카오를 15만 원대 매도하고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마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그래프 월봉입니다. 네. 지금 17만 원짜리가 5만 4천 원입니다. 네. 거의 3분의 1 토막됐죠. 네이버는 46만 원짜리가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려봅니다. 네이버 5년 동안의 저점이 10만 원, 고점 46만 원,
단이 28만 원인데 지금은 거의 6, 70%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저는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직은 네이버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적립식으로. 그래서 카카오는 오히려 매수해 보는데 근데 카카오 선택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완전체 또 조금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어떤 리오프닝 물줄기가 들어오는 곳으로 그리고 또 SOC 네.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적립식 투자 위치 왔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한 1년 주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쪽보다는 뭔가 새로운 주도주를 6개월 동안 만들 거 네. 그걸로 집중하는데 벌써 길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조금 더 돈의 흐름, 물줄기를 찾아서 가보는, 효율적으로 가보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도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분위기 이대로 좀 좋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또 부정적인 그림자가 들이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